10일 오전 8시 50분쯤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50km 해상에서 99톤급 중국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선원들이 실종되면서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길 정읍시 의원이 시장 출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멈춰버린 정읍의 시계를 다시 돌릴 때라며 정읍의 미래를 새롭게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즙을짜내로 버려지던 감귤 껍질이 악취를 줄이고 해충을 유인하는 친환경 농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귤 부산물을 친환경 농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 기술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교부금 감소 영향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4조 4,437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가량 줄어든 규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0일 오전 8시 50분쯤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50km 해상에서 99톤급 중국 어선이 전복돼 선원들이 실종되면서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사고는 중국 해경이 서해해양경찰청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비함 4척과 헬기가 현장에 긴급 투입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실종된 선원 9명을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고무보트를 타다가 실종된 70대가 해경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7시 18분쯤 부안군 변산면 고사포 해수욕장에서 인근 해상에 사람이 없는 고무보트가 표류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하섬 관리인인 70살 A씨가 고무보트를 타고 육지로 나가려다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후 수색 3시간 만인 오전 10시 12분쯤 하섬 인근 해상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읍시장 선거에 첫 주자가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길 정읍시 의원이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건데요. 이 의원은 멈춰버린 정읍의 시계를 다시 돌릴 때라며 실행하는 행정과 함께 힘을 모으는 정치로 정읍의 미래를 새롭게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정읍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이상길 정읍시 의원. 길은 넓어졌지만 사람은 떠나가고 건물은 늘었지만 활력은 사라졌다며 지금의 정읍은 멈춰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민원 담당으로 쌓은 행정 경험과 재선 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상길은 윤준병 도당위원장님과 정읍 시민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 함께 거버넌스형 정읍 대도약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국비의 확보와 대형 프로젝트 유치에 총력을 다하는 비즈니스 시장이 되겠습니다. 정읍 미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9가지 방향의 정책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철도 기반의 교통 혁신과 도시 경관 개선 등을 통해 유럽형 친환경 전원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 문화와 스포츠를 중심으로 건강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웰니스 관광도시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사업 지체와 전시행정, 소통 부족 등을 언급하며 민선 8기 시정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정읍이 4년간 어찌 보면 소통이 좀 부재하다. 소통하는 시장이 되고 싶어서 365 이동시장실이라는 것을 운영하겠다. 각종 사업들이 정체되거나 지체되는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이제 딱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관광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다.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인 이 의원은 지역위원장인 윤준병 국회의원과의 협력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당내 공천 경쟁에서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아들을 취업시키고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아온 권익현 부안군수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권 군수를 불송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권 군수의 아들을 채용하고 부안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혐의로 고발된 전은수 자광홀딩스 대표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성격상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고발장 접수 2달 만에 사건을 경찰에 넘겼고 전북경찰청은 6개월에 거친 수사 끝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유산으로 남은 새만금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의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슬지 의원은 10일 제424회 전북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관영 도지사는 도교육청과 함께 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으나 실상과 간극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리더센터가 국제교육원으로 하루빨리 정상 운영돼 청소년의 희망무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9월 준공한 리더센터에는 사업비 383억 원이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운영 주체와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즙을 짜낸 후 버려지던 감귤 껍질이 악취를 줄이고 해충을 유인하는 친환경 농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귤 부산물을 친환경 농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 기술을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귤 재배 농장입니다. 이 농장에서는 버려지는 감귤 껍질을 이용해 해충들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병해충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감귤 껍질을 활용해 축산 악취를 줄이고 병해충을 방지하는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축산 환경 분야에서 이 악취 문제가 현재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미생물제를 개발을 했고요. 농업 해충들을 방지할 수 있는 해충 대량포획 유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축산 농가에서는 감귤 미생물제를 사용하면서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이 줄었습니다. 감귤 미생물 쓰고 나서 이제 악취가 저감됐고 또 돼지 활력이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 발생이 덜 해가지고 저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쓸 의향이 있고. 감귤 껍질은 수분을 보존해주는 특성이 있어 토양의 영양분과 품질을 높이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버려지는 그 감귤 착즙 가공 부산물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원가적으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또한 그 감귤 고유의 특성들, 감귤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보존해주는 그런 특성들 그리고 일종의 비료도 약간 붙잡아주는 그런 특성들. 한 해 전체 생산량의 10% 정도인 4만 톤가량의 부산물이 발생하고 있는 감귤 껍질. 폐기되거나 축산 농가용 사료로 단순하게 활용되던 감귤 껍질이 친환경 자재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빈집 대문에 들이받은 2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실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쯤 임실군 임실읍의 한 도로에서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다 빈집 대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발생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불은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교부금 감소 영향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4조 4,437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가량 줄어든 규모로 정부의 교통교부금과 기금이 2,146억 원 줄어든 데 따른 겁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 성과가 낮거나 유사 중복된 사업을 통폐합하고 신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세출 구조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AI 교육 예산과 학습권 보장 및 교육 결손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사업 등 학생을 위한 필수 사업 예산은 증액했습니다. 가을 수학철을 맞아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번 사고가 나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부주의와 조작 미숙에서 비롯된 만큼 농민 스스로의 주의는 물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절실합니다. 보도에 표영미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경남 창원의 한 가수원입니다. 80대 농민이 경사진 길에서 농기계를 정비하다 미끄러진 농기계에 깔려 숨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감을 수확하던 60대 농민이 운반기계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한 달 동안 경남에서만 3명이 농기계 사고로 숨졌는데 모두 65세 이상 고령이었습니다. 조작이 까다로운 농기계를 다루는 데다 반사신경이 둔해 위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대부분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알아서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좀 부주의해갖고 좀 사고가 좀 많이 나는 편이 있고 기온기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보면 사고 나는 사람이 나이 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좀 사고가 좀 많이 나죠. 농기계 사고는 가을철에 집중됩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5,900여 건. 이 중 9월에서 11월 사이 발생한 사고가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 안전장치가 미흡한 농기계가 여전히 많다 보니 한순간의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네, 농기계를 사용하시기 전이나 사용하고 난 후에는 안전점검을 꼭 해주셔야 하고요. 농기계를 사용하실 때에는 일반 차량과 다르게 개인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보호 장비를 잘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도로를 주행할 때는 반사판을 부착하시면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농기계 사고의 70% 이상이 65세 고령 농민에게 집중된 현실.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는 만큼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이나 안전교육 의무화 등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정읍과 고착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정읍시 연지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른바 토방청답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침수 문제와 무단주차, 도로 조성 등 생활 속 불편을 직접 건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정읍역 광장 재구조화와 먹거리존 조성, 내장 저수지 준설과 같은 지역 발전 구상을 공유했습니다. 토방청답은 주민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현장 소통 활동으로 다음 일정은 오는 15일 농소동에서 이어집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국가의 차세대 에너지 주도권을 좌우할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이 전국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이 가진 장점과 미래를 보다 확실하게 부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연구시설 후보지로 내세운 새만금은 인력 수급과 교통 접근성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타 지역보다 불리하다는 분석이 과학기술계 안팎에서 제기되며 적극적인 분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최종 부지 선정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안팎에서는 전남 나주와 경북 포항이 상위 후보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만금은 평가의 핵심 기준인 전문 인력 수급과 KTX가 닿지 않는 교통 여건 등에서 다른 경쟁 지역에 비해 뒤처진다는 후문입니다. 과기부가 추진 중인 핵융합 핵심 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 공모는 총 사업비 1조 2천억 원 규모로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핵융합 기술 개발과 실증 인프라 구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연구시설 후보지로 새만금 산업단지 부지를 공식 제안하고 1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적으로 공모에 뛰어든 지방자치단체는 전북 군산을 포함해 전남 나주, 경북 포항, 울산광역시, 경북 경주, 대전광역시, 강원 춘천, 경남 창원 등 8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